자, 전주로 가서도 대선 때 15% 안팎이나 얻었던 윤석열인데 8% 안혜욱보다도 선거에 뛰어든 지 20일도 안 된 대구 사람 안혜욱보다도 할아버지 안혜욱보다도 공약이라고는 오로지 윤석열 퇴진밖에 없어. 이게 공약이에요. 좌우중도 합작해서 윤석열 타도하자가 안혜욱 후보의 유일한 공약이에요. 다른 공약 네. 하나도 없어요. 윤석열 타도 김건희 처단. 이런 공약 보셨어요? 이런 공약으로 내걸면 보통은 동네에서 또라이 취급받고 한 1%도 못 얻어요. 1%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자, 그 유명한 강영석 변호사가 경기도지사 때 얻은 표가 1%가 안 됩니다. 네. 안혜욱은 무명이잖아요, 무명. 근데 10%를 넘어버렸다니까요. 이것은 그리고 공약 이것밖에 없어요. 김건희 그걸로? 처단, 윤석열 타도. 근데 이분이 이걸로 돌풍을 불러일으키니까 강성희 후보가 나중에 처음에는 윤석열 심판 규탄이었거든요. 네. 나중에 현수막을 윤석열 아웃으로 고칩니다. 아하. 그만큼 예. 거세게 이제 바람이 나머지 불었다. 민주당 탈당 후보들도 윤석열 규탄을 가세합니다. 음. 안혜 후보 바람이 불었던 거예요. 아하. 만약에 선거이 늦어졌으면 대역전이 났을 수도 있어요.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강성희 후보님이 워낙 품성이 좋아요. 비정규직이라든지 사회학자들 활동 오랫동안 했어요, 동네에서요. 그래요? 또 진보당이 절치부심 곤토중 내 수십 명, 수백 명이 선거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헌신적이잖아요. 그 예전에 이제 범 진보 운동권 중에도 가장 조직력이 세고 헌신적인 데로 유명하거든요. 네. 거기에 택배 노조 전북 지부 사무장을 했어요. 아. 우리 국민들이 택배 노조나 택배 기사님한테 지금 이미지가 좋잖아요. 많이 응원 보내주시고. 네, 너무 고생하시고 그리고 하니까. 고생하시니까 네. 여러 가지 다 갖춘 거예요. 오래 거기 살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강생 후보가 강세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근데 요거 하나 들고 혈혈단신 선거운동 15일인가 하셨대요. 15일. 공식 선거 운동 한 네. 거죠, 그냥. 그러니까 출마 선언하고 가서 한 것은 그밖에 안 된 거예요. 20일도 안 됐어요. 네. 근데 저도 변희재 대표랑 김용민 목사님이랑 저랑 뭐 유영아 교수랑 지난 주말에 갔다 왔었죠. 지난주 토요일 날 갔다 왔었는데 반응이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로. 막 그런 유튜브들도 엄청 오고 네. 전주 시민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좀 저는 제 입으로 이런 말하면 쑥스러운데 김용민 변희재 앉은 걸 보러 왔어요 하면서 저쪽이 막 안진걸이라고 있었나요? 이름이? 저도 있었어요. 저도 있었어요. 진짜요. 수백 명은 아니고 수백 명이 뻥치고 예. 진짜 수십 명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안혜 후보가 더 잘 될 것 같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 동네에서. 그런 그래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정보를 동네 정보를. 그래서 당선까지 될 수도 있겠다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았던 거고 네. 그다음에 너무 어쨌든 우리 국민들 지역 연구가 너무 없는 후보에 대해서는 경계심 있잖아요. 싫어한다기보다는 아유 그래도 저분이 전주 분도 아닌데. 그러니까 뭐 지역 현안 어떻게 선거 해결할 앞두고 거냐. 아무리 그래도 윤석열, 김건희 몰아내야 되는 건 맞지만 네. 그래서 동네 현안을 알아야 될까?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김건희 제일 잘 싸웠고 또 동네 현안도 알고 약자들에 대한 감성도 뛰어난 강승 후보한테 간 거죠. 자, 전주 선거 결과하고 울산 선거 결과를 보면 그다음에 이제 청주에서도 비등비등했거든요. 민주당 후보가 나왔고 표가 갈려서 떨어진 면도 있거든요. 네. 충청권에서도요. 그걸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작은 승리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하던데요. 그러니까 근데 원래 국민의힘 지역구였고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 걸 뺏은 것도 아니고 또 민주당 야권 후보들이 분열돼서 그런 면도 있으니까 여기서 몇 가지 이제 굉장히 중대한 교훈 남는 거죠. 이제 지금 다음 총선이면 누구 찍겠냐? 거의 뭐 45대 35, 50대 35 이러잖아요. 야당. 여론조사 추세가 네, 자, 이 나오고 분위기로 있어요. 하는 겁니다. 네. 남은 1년 동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은 잘할 게 없어요. 왜? 반성 안 하거든요. 오죽하면 심평까지 나서서 정치 검찰과 극단적 강경 보수만 바라보는 윤석열 정권은 미래가 없다. 그랬더니 심평이 그래도 멘토를 자처했고 본인도 그걸 즐겼는데 본인들도 심평은 아니라 그랬고 윤석열은 지가 하고 싶은 일 심평해 주니까 즐기지 않았습니까? 뭐 안철수가 되면 뭐 탈당해 버린다부터 시작해서 그 심평 통해서 안철수 죽인 거잖아요. 그걸 차도 살인이라 그러죠. 남의 칼을 빌려서 사람을 죽이는 걸 그런 짓 했잖아요. 그래놓고 심평이 그래놓고 간신배 노릇해놓고 이제 와서 걱정하는 것도 웃기지만 네. 일단 심평이 그런 충고했다고 윤석열 수행시장 윤석열 똘마니 평가를 받는 윤석열이 막 야 옷 색깔이 왜 이래 넥타이 와이스 추모식 갈 때 넥타이 색깔이 왜 이래 양복 색깔이 왜 이래요 막 현장에서 혼낼 때 뺐던 사람이 이용원이에요. 네. 욕했는데 안 했는데 놀라 있었던 거. 그다음에 처음에 당선돼서 기자회견하면서
수백 명의 기자들이 있는 그리고 온 국민이 처음으로 보는 당선자 신문의 첫 기자회견 때 음. 옆에 있는 의원이 이용인데 그 싱크 다 잡혔습니다. 네. 야야 그거 줘. 음. 아니 어떻게 헌법기관한테 네. 앞에 기자들도 있는데 국회의원한테. 자기들끼리 둘이 있을 때 그럼 몰라도 음. 그거 잡혔다니까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네. 윤석열 당선인 첫 기자회견에 보면 맨 앞에 시작할 때 어수선하잖아요. 이렇게 막 네. 웅상웅상거리고 막 그렇죠. 윤석열이 들어와요. 근데 서 문서를 덜 갖고 온 거야. 옆에 이용이 수행시장 있거든 당선인. 야 그거 빨리 줘. 음. 거의 사태질에 반말합니다. 음. 그 이용이 네. 지금 앞잡이라도 되는 것처럼 진짜 권력자라는 걸 과시하려는 것처럼 심평한테 당신 입 닥쳐 가만히 있어 박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때 또 심평이 예. 제가 날감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거 아니 꼬리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내년 총선이 위험하다는 얘기는 계속 그게 심평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할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래도 자기가 건조가 있지. 이용한테 이제 이용이 일종의 윤석열 수행시장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를 비토했다고 생각을 해서 꼬리를 내리되 그래도 한마디는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자기 너무 이미지 더러워지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심평을요. 아주 황당한 인간으로 생각할까봐 그래도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말을 한 거죠. 그게 진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번 투표 결과 보여주세요. 민심은 결과. 정확히 윤석열 폐진 또는 규탄 김건희 구속 쳐버린 겁니다. 그쪽으로 거기 가고 가 있다. 있고 네. 윤석열 국민의당 정권을 심판해야 되고 김기현이 같은 사람이 당대표인 국민의힘은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윤석열 아바타니까. 자율성이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네. 더 웃긴 건 아예 TK 강경 보수당 되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원내대표가 네, TK 출신. 원내대표도 또 TK 출신, 정책위원장도 PK 출신, 네. 박대출도 우리 국민들 누군지 잘 몰라요. 뭐 정책위 의장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정책위장 정책위장이 잘 원래 그렇게 모르는. 유명한 사람이 네. 아니긴 하지만 그러니까 당의 삼역이 다 영남 출신에 음. 다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인지도가 매우 떨어지고 네. 그다음 다 완전 윤석열 앞잡이 노릇한 사람이에요. 아하. 친윤 누가? 예. 직할 체제로 그냥 친윤 확실히 정도가 됐다? 아니라 강경 친들인 거예요. 왜 김학용이 떨어졌냐? 네. 김학용은 원래 김무성 계열로도 알려져 있고요. 김무성 계보. 아, 그랬었죠. 그다음 김학용 뉴스공장에도 출연했었잖아요. 아, 오랫동안. 기억납니다. 예. 김학용은 약간 개혁성도 있어요. 음. 입 빠른 소리도 해요. 수도권이잖아요. 네. 윤석열한테 문제 제기할 것 같거든요. 수도권 예. 민심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김학용 딱 떨어뜨려 버린 거죠. 이런 장난 여러분. 자, 뭐 제가 지금 객관적 입장에서 비판했지만 범진보 개혁의 승리나 윤석열 정권의 퇴출을 말하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잘한다 김기현, 브라보 국힘당. 지금부터 너희들은 매우 흉흉한 날만 기다리고 있을 거야. 반성하지 마. 심판 나갈 거니까. 반성하지 마. 사과하지 마. 개선도 하지 마. 송혜교인 심판 줄 나갈 알았어요. 거니까. 예. 또 더글로리 또 패러디까지. 국힘아. 나는 요즘 너무 기뻐. 너희들이 심판 받을 게 내 눈에 보이거든. 예, 죄송합니다. 자, 예, 오늘 아무튼 더글로리. 브라보 국힘당 잘한다 김기현. 아니 내가 들 거예요. 자, 연기까지 하시네. 예, 그리고 이제. 한동훈도 마저 나온 김에 한동훈 제가 엄청 반박을 했잖아요. 네. 천하제일의 싸가지다, 천하제일의 식은방이다, 천하제일의 뻔뻔함이다, 세상 네. 세계 최악의 뭐 내로남불 했는데 이제 욕 안 하기로 했어요. 보니까 본인이 야당 의원이나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죽이기를 즐기잖아요. 막 기자 물어보기만 하면 부들부들 떨면서 달려들어갖고 막 할 필요 없는 말 다 하잖아요. 막 야당 의원 실명을 뭐 직업적 음모론자다부터 시작해서 음모론이 직업이다라 뭐 별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 하나도 받아들이는 게 없고 공손함은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사람 제일 싫어하거든요. 싸가지 없는 사람, 태도를 많이 잘난 본다. 척하는 사람, 고개 빳빳한 사람. 네. 인정을 예를 들면 7개는 잘했다더라도 3개를 잘못했으면 3개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는 사람. 우리 국민들이 싫어하는 모든 걸 갖췄어요. 거기다 정치검찰 출신이고 내로남불도 쩔어요. 다 그리고 뭔 이야기만 하면 지난 정부는 그러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또 성대모사. 예. 일구의 장관한테 이게 지금 무슨 말버릇입니까? 편의점 가서 한 것도 오징어 편의점 버전 돌잖아요. 지가 분명히 검찰 간부할 때는 네. 일개 장관이라고 놀렸었죠. 추미애에 대해서. 그랬죠. 근데 국회 갖고 건들건들 이러면서 지금 일구의 장관한테 질문 수준이 너무 떨어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덤벼들었잖아요. 일개 장관에서 지가 일개 일기장관에서 지 스스로 우리 국민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건 거예요. 저도 한때 일개장관이라고 국무위원을 비판한 적이 있어서 네. 저도 충분히 그렇게 일개장관이라는 겸손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께서 주신 말씀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하고 되는데. 독재 정권 시절에도 법무장관은 더더욱 그랬다니까. 왜냐하면 법무장관은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네. 더 제일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검찰 내에서 배후 조종한다는 비난을 받을 거 아닙니까? 네. 뻔히 가장 내각에서도 힘은 세지만 조심하는 사람이 법무장관이었어요. 근데 이자는 그동안 법무장관에 비해서 가장 큰 힘을 넘버 2, 넘버 3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가지고 있대 가장 조심하지 않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할리우드 영화도 있는데 그렇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스파이더맨에 나오고요. 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그 뭐죠? 저 스파이 영화인데 갑자기 네. 있잖아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네. 우리 애청자들께서는 아실 거예요. 킹스맨이었나? 아 킹스맨. 킹스맨. 그 영화만 봐도 다 나오잖아요. 근데 천하제일의 싸가지거든요. 천하제일의 식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국민들 거네요. 사이에서 처음에는 신설하기도 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실수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양비론도 있었어요.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이자가 헌법기관에 대한 헌법기관을 수시로 능용하고 입만 열면 피사실을 공표하고 입만 열면 유죄 추정의 원칙을 남발해요. 이재명 대표도 이런 식이잖아요. 당군이래 천하제일의 비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번에도 그러잖아요. 네. 당군일의 최악의 비리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아니 지가 검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잖아요. 더더욱이나 그런 논란이 있다 정도도 아니고 지가 아예 심판이에요. 하느님이에요. 법무장관인데. 예. 그리고 진짜 여야간의 중립을 지켜야 될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국무위원이고 그렇네요. 공무원. 정책 중립이 의무가 있다니까요. 선거에 개입하거나 중립 의무를 어기면 처벌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은 탄핵세가 지금 차고 넘쳐 솔직히 민주당 역풍 때문에 조심하는 건데. 근데 이번에도 아무튼 뭐 현역 의원들 실명까지 다 거론해 가면서 기자들 앞에서 사사건건 저격을 했잖아요. 이런 장관은 없다니까요. 누구 지금 그래? 심지어 윤석열도 그런 짓을 못 하잖아요. 그게 지금 역효과가 역효과가 되고 있는 엄청난 상황이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해쳐. 동훈아 잘한다. 동훈아 브라보 한동훈 계속해. 동훈아 나는 무척 기뻐. 네가 건방지고 건방질수록 싸가지면 싸가질수록 국민들이 너를 싫어하고 윤석열 싫어하고 우리 무척 기뻐. 계속해. 너 사과하지 마. 반성하지 마. 개선하지 마. 너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 더 너에 대한 비호감과 심판 여론은 더 올라갈 거야. 네. 이 거의 뭐 엔터테이너가 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노력을 제가. 하는 느낌도 듭니다. 안진걸 소장님 오늘 열연을 해주고 계신데 박 기자님은 제가 엔터테이너가 될 거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게 웹툰이 살아서 나온 네. 듯한 느낌. 그 편의점에서 제가 편의점 웹툰에서 한 거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천하제일의 싸가지인데 박 기자님 왜 웃으십니까? 제가 네. 좀 더 흉내 내서 다음 주에는 한동훈 빙의해서 네. 한동훈 조금 비슷한 너무 것 잘해요. 같아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성대모사. 아니 요즘 네. 많이 닮았다. 제가 스픽스에서 네. 그다음 하고 계세요? 안진걸 TV에서 흉내를 냈는데 괜찮다고. 자, 저희 시청자분들도 어떻게 보시는지 닮아 성대모사 비슷한지 한번 의견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뭐 안경을 끼고 나오세요. 그러면 안경 하나 안경까지 준비해서, 머리 뿔테 이렇게 안경. 약간 그게 뭐 가발이라는 의혹도 있는데 어쨌든 뿔테 안경 준비해서 뿔테 안경에 곱슬머리 비슷하게 네. 해갖고 평등평화님이 개그맨들 굶어 죽겠다 이런 의견도 주고 계시네요. 그만큼 신선했다. 성대모사가 신선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대모사가 나오고 웹툰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집중을 받는 거잖아요. 예. 근데 국민들이 이렇게 태도가 이랬고 정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국무위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 만화가 나오고요, 성대모사가 나오고 네. 유튜브에 엄청 돌아요. 텍스트가 돌았다고 했죠. 제일 먼저. 자 역대 국무위원 중에 이런 국무위원이 없죠. 네. 박 기자님 보기에도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 큰 실험이면 이은재급 될 때 이런 게 나와요. 이은재. 아, 저기 조희영 교육감한테 갑자기 네. MS 오피스 그걸 끼워팔고 같이 샀냐 독점에 샀냐고 막 혼내다가 그게 같이 있는 건데 조희영 교육감 그러니까 사퇴하세요 사퇴하세요 이런 거 이럴 때 풍자 돌잖아요. 많이 회자가 됐었어요. 자 지금 한동훈은 엄청나게 돌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국민적 비호감에 될 때 이게 돌아요. 아. 근데 그 이은재는 앱툰까지 돌지는 않았어요. 그냥 사퇴하세요 흉내만 있어요. 개그맨이라든지 그렇죠. 시민들이. 예, 근데 예. 한동훈 보세요. 텍스트가 돌고 네. 그 다음에 그것이 웹툰이 돌고 그 다음에 웹툰에 의해서 성대모사 버전이 돌고 네. 수없이 많은 유튜브들이 따라해요. 아하. 오죽하면 저같이 그래요. 한때는 웃겼죠. 요즘 재미없는 안진글까지 성대모사를 흉내를 내고 거기에 이제 글로리까지 결합돼가지고 네. 잘한다 한동훈 잘한다 더구나 계속해 브라보 한동훈. 아 그래서 나 이제 욕 안 하기로 했어요. 진짜 잘 우리 한동훈 너무 잘해. 동훈이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해줘.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해. 아니 진짜 여러분 절대 예. 한동훈 욕하지 마세요. 한동훈 너무 잘해요. 김기현도 너무 잘하고요. 이렇게 계속 잘한다 해갖고 잘하게 해주세요. 네. 그러면 지지율 10%로 가고 선거 때 50석도 얻기 어려운 국민을 갑니다. 네. 그러면 탄핵하지 말아도 탄핵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민재님 너무 좋다. 진님 최고 이런 말씀하고 계시고 꿈꾸는 해바라기님께서는 안철수의 뒤를 잇는 정치 개그맨 한동훈 뭐 이런 평가도 하고 계시네요. 자 이게 뭐 총선 1년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이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